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태성 SN이 열린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는 LNG 육상 탱크 해석 방법 소개라는 주제로 태성 SN이 이호행 차장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LNG 육상 탱크 모델링 방법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적용 방법을 소개할 예정으로 30분가량 진행되며 발표 후 10분간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오른쪽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미나 종료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NG 육상 탱크 해석 방법 소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태성SN의 이효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LNG 육상 탱크 해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슬러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일 파일 관련된 적용 방법들이 있지만 이건 사실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고 로드 컨비네이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 탱크에 대한 개요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육상 탱크 모델링 방법, 사실 모델링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외조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모델링을 할 때 격자를 어떻게 신경 쓰면서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중이라던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유체 탱크 내에 유체가 담겨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슬러싱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슬러싱이 단순하게 그냥 고지순서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리스폰스 스펙트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바닥면의 경계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하중 조건, 그리고 로드 컨비네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LNG, Liquefied Natural Gas 공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가스 프로덕션, 그래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부피가 너무 크니 운송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는 상태를 한번 공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을 하고 원하는 데까지 배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기화를 시켜서 엔드 커스터머에게 이제 고객한테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사실 제일 포커스 되는 부분이 액화시켜서 저장되는 탱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된 다음에 저장을 시키는 이 저장 탱크.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게 사실 LNG 탱크인데요. 이 LNG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밑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액화를 시키는 이유가 부피가 약 600배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대기압 1 ATM 상태에서 마이너스 162도씨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 극저온까지 내려가죠. 어, 이런 설비들을, 그러니까 이런 기체들을, 기체나 또는 액화된 그런 LNG들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장 탱크들이 있는데 이 저장 탱크의 타입을 보시면요. 다음 아래 그림 세 가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수 같은 데라던가 기타 이제 지방들을 내려가 보시면은 LNG 탱크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눈에 확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육상 탱크가 사실 많이 보죠.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사실 그림들은 일본 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긴 한데 이제 이런 탱크들을 사실 짓는 목적이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테러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어떤 어, 외부 공격이라던가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으려고 사실 지중화, 지하에 매설 또는 매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돔 형태까지만 튀어나오고 있는 구조물도 있고요. 아예 지하까지 이렇게 파묻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테러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공정상에서 소요되는 비용들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LNG 탱크 내 구조물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통 콘크리트로 된 이런 외부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션, 내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내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런 내부 구조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내화재들까지 보통은 풀로 다 모델링해서 하는 해석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이런 안쪽에 있는 내부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틸 계열들이 주로 되고요. 보통 서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뭐 포스코 쪽에서 이제 망간 강이라고 해서 그런 종류의 서스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것들도 재료를 쓰기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사실 내용은 이런 LNG 외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언급을 해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조에 대한 부분은 스틸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외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대략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외부 이제 그런 구글 같은 데서 검색 서칭 사이트에서 찾은 구조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심플하게 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LNG 같은 것들이 차이겠죠. 실제로는 사실 단열재와 그다음에 이런 내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LNG가 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외조의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격자를 넣고 모델링 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격자를 생성을 시키면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을 나누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이런 모델링을 나누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일단 4디바이드하고 8디바이드라고 이제 두 개 나누는 했는데 사실 이건 정형화라던가 정립화가 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좀 더 효율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고 그냥 모델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이런 외부 구조물들을 나눌 때 보통 이렇게 안쪽에다가 사각형 또는 팔각형, 뭐 육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각형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할을 시킵니다. 이렇게 분할을 시킬 때 이제 제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은 십자가 형태 기본적으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배수 형태로 나누는 걸 보통 선호를 합니다.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엣지를 잡아가지고 너브 오브 디비전스를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비전스가 이런 형태의 격자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엣지와 이쪽 엣지, 이쪽 엣지, 이쪽 엣지들이 다 동일한 너브 오브 디비전스를 갖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가 방사형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